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가까운 친척이 노후 자금을 가로채도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가족 간의 일에 국가가 왜 개입하느냐라며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낡은 제도가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자녀나 손주 등 직계혈족에 대해 고소조차 할 수 없었던 족쇄가 풀렸다는 소식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엄청난 방어막이 생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상황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모르시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고도 눈물만 흘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만 보시면 그 해결책을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이 법이 바뀌어야만 했는지 그 심각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보도된 통계만 보더라도 시니어 대상, 경제범죄의 60% 이상이 타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절에 놀러온 조카가 내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거나 평생 모은 아파트 명의를 자식에게 넘겨줬더니 부양은커녕 부모를 내쫓는 일들이 빌비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독소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지옥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뺏겼는데 법조차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무력감, 그것이 우리 시니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위기였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자, 이제 2026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변화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친고제로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가족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등이 절도나 사기를 저지르면 아예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인 시니어 본인이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친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즉, 국가가 무조건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주인인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모의 재산을 탐내던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고소하면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정말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규정 폐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는 효를 중시한다는 명목 아래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부모가 자식을 혹은 자손이 조상을 고소하는 것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세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의 카드를 몰래 긁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규정은 오히려 시니어분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 개정안에 따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침해한 자녀나 손주를 당당하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을 감옥에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법이라는 테두리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김 어르신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말에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돈을 사업이 아닌 본인의 채무를 갚는 데 써버렸고 심지어 아버지 명의의 다른 예금까지 몰래 인출해 잠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에게 처벌이 어려웠고 수사기관에서도 가족 간의 일이라며 개입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 어르신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아들의 행위는 횡령과 절도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면 아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 노력하거나 최소한 추가적인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협상의 주도권이 어르신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방의 이 어르신은 명절에 방문한 조카가 스마트폰 뱅킹을 도와드린다고 하며 어르신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수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촌수가 가까운 친척의 경우 처벌 면제 대상인 경우가 많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친고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 어르신이 고소만 하면 조카는 즉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친척이라서 봐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부터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소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대화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또한 고소를 결정하셨다면 고소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친고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실전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를 활용하십시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라고 하면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서로 뒤탈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둘째, 내 스마트폰 비밀번호나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이 끝난 후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
셋째, 만약 재산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2026년 개정된 친족상돌의 내용을 언급하며 상담하시면 훨씬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노후의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약값이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집이며 인간다운 자존심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중한 보루를 허물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대한민국 법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변화된 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주세요.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서겠습니다.